소토가 매치와 맺은 15년 7억 6.500만 달러 계약에는 디포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실질 가치로 비교하면 소토는 7억 6.500만 달러, 오타니는 4억 6천만 달러로 3억 달러 차이이고, 평균 연봉으로 비교해도 소토는 5.100만 달러, 오타니는 4.600만 달러로 소토가 처음으로 5천만 달러 선수가 됐습니다. 양키스의 16년 계약이 총액으로 500만 달러 차이였지만 평균 연봉은 4.750만 달러였고, 때문에 소토는 최초의 5천만 달러 평균 연봉에 의미를 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소토는 2022 시즌 중반 워싱턴의 7번째이자 최종 제안이었던 15년 4억 4천만 달러를 거절했고 샌디에고로 트레이드됩니다. 지난 2년간 소토가 받은 연봉이 5.100만 달러였으며 오타니의 실질 가치를 넘길까 했습니다. 당시 ESPN 관계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평균을 낸 결과 12년 5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소토의 계약은 6억 달러를 넘어 7억 달러까지 훌쩍 넘김으로써 프로스포츠 역대 최대 계약이 됐습니다. 매치에 단독 입찰이 있다면 규모가 적을 수 있었지만 양키스가 총력전을 한 데다 보스턴과 토론토까지 진심으로 달려든 덕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토는 몸값을 할 수 있을까요? 오타니는 다저스와 계약하기 전 마지막 3년이 승리 기여도가 평균 9.5입니다. 계약 첫 해인 올해도 9.1을 기록했습니다. 소토는 계약을 맺기 전 마지막 3년 이평균 6.3이었습니다. 4년으로 늘려도 평균 6.5로 9.5인 오타니와 3.0 차이입니다. 오타니의 계약은 29세 시즌부터 시작합니다. 반면 소토는 26세 시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계약 시점에 오타니보다 3살이 어립니다. 소토와 가장 비교할 수 있는 선수는 알렉스 로드리게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충격적인 계약의 주인공으로 에이전트가 보라스였던 것도 같습니다. 로드의 계약을 24년 동안의 연봉 증가분을 반영해 지금의 시세로 조정하면 10년 5억 5.200만 달러가 됩니다. 평균 연봉 5.520만 달러는 소토의 5.100만 달러를 넘어섭니다. 하지만 로드는 계약을 맺기 전 5년의 승리 기여도가 평균 7.7로 소토의 6.5보다 1.0 이상이 높았습니다. 또한 소토보다 한 살이 어렸음에도 34세 시즌까지 보장되는 계약이었다. 소토는 무려 40세 시즌까지 5.100만 달러를 받는 계약입니다. 1980년대 인기가 잠시 양키스를 넘기도 했지만 1996년부터 양키스의 부흥이 시작되고 다시 만년 2인자가 된 매치는 트레이드나 계약을 통해 스타였지만 전성기가 지난 선수를 데려오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33세 시즌 클리블랜드에서 OPS 0.956을 찍은 로베르토 알로마는 2002년 매치로 트레이드 되자마자 급격하게 몰락합니다. 같은 해 에인절스에서 데려온 모보는 35세 시즌 2년 동안 참담한 모습을 보이고 은퇴합니다. 33세였던 페드로 마르티네스와 37세였던 톰 글래빈을 영입한 것도 매치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요한 산타나는 29세 시즌을 시작하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산타나는 마지막 미네소타 시즌부터 하락세 조짐이 보이고 있었고, 이를 눈치챈 양키스는 2년을 기다린 다음 사바시아와 계약합니다. 2020년 11월 스티븐 코에는 24억 7.500만 달러를 들여 매치를 삽니다. 다저스의 21억 5천만 달러와 브루클린 네츠의 24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선 프로스포츠 구단 거래 신기록이었습니다. 코엔과 마지막까지 경쟁한 에이로드 제니퍼 로페스는 10년 안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지 못할 경우 1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했지만 17억 달러밖에 모으지 못해 탈락됩니다. 매치의 구단주가 된 코엔은 돈을 벌기 위해 산 게 아니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샀다. 3년에서 5년 내에 우승하겠다. 고합니다. 코엔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너무 서두르게 됩니다. 2021년 1월에 린도어를 데려와 3억 4.100만 달러 계약을 준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사실 이 계약도 당시에는 너무 퍼주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엔은 우승을 서두르기 위해 예전의 매치를 답습하여 37세 시즌을 시작하는 슈어저에게 3년 1억 3천만 달러 계약으로 4.333만 달러 연봉을 주고 40세 시즌을 시작하는 벌렌더에게 2년 8.676만 달러 계약으로 슈어저와 동일한 4.333만 달러 연봉을 준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토 계약은 전성기를 지난 선수를 산 게 아니라 당분간 시장에 나오지 않을 희귀 매물을 꼭 가지고 싶은 나머지 좀 많이 비싸게 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드를 산 텍사스와 소토를 산 매치가 다른 건 재정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드를 산 텍사스는 2002년 박찬호와 계약하면서 페이로를 양키스와 보스턴에 이어 3위까지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에이스로 영입한 박찬호와 베테랑 타자들이 힘을 쓰지 못했고 구단주 힉스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로드를 소화하지 못하고 방출하게 됩니다.
반면 코에는 막대한 사치세와 적자를 감수할 자세가 되어 있고 감수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소토의 가격이 6억 달러를 넘어갔을 때 소토를 감당할 수 있는 팀은 매치가 유일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매치는 사치세를 매년 1억 달러씩 내겠다고 각오만 하면 현재 2억 달러인 CBT 연봉을 3억 5천만 달러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걱정되는 부분은 매치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한 다음 코엔이 시들해지거나 소토가 제대로 해내지 못해 돈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에 데이비 스톤스는 한 명에게 5천만 달러를 주고도 제대로 돌아가는 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매치는 승자의 저주에 빠지게 될까요? 아니면 소토 영입이 구단의 운명을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될까요?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후안 소토와 뉴욕 매치가 맺은 15년 7억 6.5영만 달러 계약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계약에 디퍼드 페이먼트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계약의 실질적 가치를 최근 화제가 된 오타니의 계약과 비교해보면 그 규모가 더욱 놀랍습니다. 소토의 7억 6.5영만 달러는 오타니의 4억 6천만 달러를 크게 웃돌며 무려 3억 달러의 차이를 보입니다. 평균 연봉으로 따져봐도 소토는 5.1영만 달러로 오타니의 4.6영만 달러를 앞서며 메이저리그 최초의 연평균 5천만 달러 선수가 되었습니다. 소토의 여정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워싱턴 내셔널스에서 제시한 15년 4억 4천만 달러의 파격적인 제안을 거절하고 샌디에고 파드리스로 이적했던 그는 지난 2년간 5.1영만 달러의 연봉을 받으며 리그 최고의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ESPN의 전문가들은 소토의 시장 가치를 12년 5억 달러 선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은 이러한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7억 달러를 상회하는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는 양키스, 보스턴, 토론토 등 여러 구단이 적극적으로 영입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소토의 실력은 어떨까요? 최근 3년간의 워를 살펴보면 평균 6.3을 기록했고 4년으로 확장해도 6.5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타니의 9.5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6세라는 젊은 나이를 고려하면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유사한 사례를 찾자면 알렉스 로드리게스의 계약을 들 수 있습니다. 24년 전 체결된 로드리게스의 계약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0년 5억 5.2영만 달러, 연평균 5.52영만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로드리게스는 계약 체결 전 5년간 평균 워2 7.7로 소토보다 훨씬 뛰어난 성적을 보였습니다. 뉴욕 매치의 역사도 주목할 만합니다. 1980년대에 잠시 양키스를 능가하는 인기를 누렸지만 이후 2인자로 전락한 매치는 주로 전성기가 지난 스타 선수들을 영입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로베르토 알로마, 모본, 페드로 마르티네스, 톰 글래빈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2020년 11월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스티브 코엔이 24억 7.5영만 달러라는 프로스포츠 구단 거래 신기록을 세우며 매치를 인수한 것입니다. 코엔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팬들을 위해 구단을 인수했다. 며 3에서 5년 내 우승을 약속했습니다. 코엔의 야심찬 행보는 계속되었습니다. 프란시스코 린도어와 3억 4.1영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고 맥스 슈워저와 저스틴 벌랜더 같은 베테랑 투수들과도 고액 계약을 맺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투자가 아직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코엔의 위지는 확고했습니다. 이번 소토 영입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전성기가 지난 선수가 아닌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젊은 슈퍼스타를 영입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매치의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면 매년 1억 달러의 사치세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구단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매치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달성한 후 코엔의 열정이 식거나 소토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전문가들은 한 선수에게 막대한 연봉을 투자하면서도 균형 잡힌 팀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합니다. 과연 매치는 이 도전적인 계약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사에 기록될 실패 사례가 될까요? 이제 공은 소토에게 넘어갔습니다. 40세까지 이어지는 이 장기 계약이 메이저리그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아니면 과도한 투자의 실패 사례가 될지는 시간이 답해줄 것입니다. 매치 팬들은 물론 전체 야구계가 이 역사적인 계약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